수직 이륙하자 미 마저헉 UAM 활주로 없이 날개 길이만 30m. 세계 1위 세계 최초 수직 이륙 성공 미국도 포기.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개발에는 세계적 항공기 제조업체는 물론 자동차 제조업체, ICT 공룡 등 모두 300여 개 업체들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빠른 곳은 독일의 스타트업 볼로콥터로 꼽힌다. 볼로콥터가 개발 중인 볼로시티는 18개의 로터를 달아 한 번 충전으로 35km를 날 수 있으며 시속 110km로 비행이 가능하다. 올해 초 이미 두바이, 싱가포르에서 도심 운항 테스트를 했고 유럽 항공안전청 EASA에서 상업적 운행 허가를 받았다. 독일의 또 다른 스타트업 릴리움 도인승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인 릴리무 제트를 개발 중인데 시속 300km로 1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다. 2019년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며 EASA의 5인승 항공택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업체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허브 공항을 만들어 2025년부터 운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수직 이착륙형 틸트로터 항공기인 V-22 오스프릿을 개발한 미국의 벨 텍스트론사도 2023년 UAM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CES에서 실물 크기 5인승 벨 넥서스 4EX를 선보였다. 4개의 덕트펜을 사용해 순항속도 시속 241km로 97km, 하이브리드 버전은 241km를 날 수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도 UAM 개발에 적극적이다. 일본 도요타는 자국 내 벤처기업인 카티베이터에 투자했는데 2023년께 2인승 유인 운행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도요타는 미국 내 스타트업인 조비 에이비에이션에도 3억 9,4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GM도 2인승 전기 구동 수직 이착륙 항공기 에브톨 콘셉트를 공개한 바 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미국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에브톨을 개발해 2024년부터 승객용 에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중국 업체 중에선 사기 계약 논란에 휩싸인 위항홀딩스, 애항홀딩즈가 자율비행 에어택시 사업의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6월 에어택시 EH162이 일본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고 지난 7월 N 소방 장비인 EH116FAAV가 중국 국가 소방장비 품질 감독 테스트 센터 NFF에 의해 이뤄진 품질 검사를 통과했다. 황창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개인항공기 사업단장은 구글이나 인텔, 텐센트 등 ICT 공룡 기업들도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UAM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금 도입 시기가 늦춰지겠지만 2030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본격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스투, 포커스, 에어택시 업계, 향후 3년 이내 수직 이착륙 에어택시 상용화 예상. 에어택시 개발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전문업체인 독일의 볼로콥터가 최근 함부르크에서 에어택시 시범 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중국과 합작해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다. 도요타도 지난해 8월 소형 비행 자동차를 선보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두바이 등은 에어택시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우버와 보잉이 에브톨, 전기 수직 이착륙, 에어택시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캘리포니아의 조비 에비에이션은 에어택시 개발의 선두권으로서 현재 1000회 이상의 에브톨 시험 비행을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선두에서 개발을 리드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 6월 에어택시 버터플라이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현대차는 우버와 손잡고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승객 4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290km의 속도로 100km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플라잉카를 소개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영국 BBC 방송은 2040년까지 전 세계에 43만 대의 에어택시가 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해 눈길을 끈다.
추정치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전 세계 드론 시장은 5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에어택시 기술자들은 도시들이 에어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해 많은 미니 이착륙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에어택시들이 승객들이 원하는 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촘촘한 미니공항이 필요하리라는 것이다. BBC 보도에 따르면 조비는 2024년에 에어택시 상업 운항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 규제기관인 연방항공청 FAA로부터의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비가 테스트한 에어택시는 4명이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최대 시속 322km의 속도로 날고 비행거리가 241km가 넘는다. 조비는 이미 일부 빌딩의 옥상을 이착륙장으로 바꾸기 위해 미국 주차 회사인 리프 테크놀로지와 제휴했다. 뉴욕의 가장 큰 부동산 사업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와도 같은 계약을 맺었다. 에어택시의 수직 이착륙장 네트워크는 이미 많은 미국 도시의 행정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올랜도는 이미 에어택시와 다른 비행 차량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에서는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번트리의 최초의 미니공항, 스카이포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의 에어택시와 화물드론 운영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현대차가 지원하는 영국의 어반에어포트가 이 스카이포트를 설계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설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 미니공항이 다양한 규모의 도시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힌다. 활주로가 필요 없어 탄소 제로를 실현함은 물론 인프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적은 설치 공간으로 에어택시를 지원하는 대규모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수용, 에어택시의 대량 제조, 디지털 전환, 전력 및 물리적 인프라 투자, 적절한 항공교통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포함된다. 가장 큰 장벽은 에어택시가 아직 미국 FAA나 영국 민간항공청, CAA 등 관련 당국으로부터 상업비행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 에어택시는 지상교통과 달리 치명적인 인명사고를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통의 혼잡으로 인해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국가와 도시들은 에어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수요 또한 거대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어반에어포트의 리키 산두 설립자 겸 회장은 향후 5년 이내에 전 세계적으로 200개의 미니 공항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대도시의 경우 더 많은 인프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200개조차도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스페셜 리포트. 우리가 KUAM 어벤져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꿈의 모빌리티 기술로 불린다.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의 핵심은 연결성이다. 서로 다른 형태의 모빌리티를 이어주는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사람들은 UAM을 통해 혁신적 이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 전기로 구동하는 비행체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 UAM은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이자 모빌리티 신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 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업이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KUAM 신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대차와 하나가 직접 기체 개발에 나서는 등 기술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건 가운데 롯데, 카카오 등이 UAM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미래 혁신 모빌리티 솔루션은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고 이동에 제약이 없는 심리스 모빌리티다. 핵심이 될 UAM 기술은 시공간 제약이 많은 항공이동 서비스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로 만든다. 2019년 UAM 전담 부서를 신설한 현대차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UAM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로드맵 설정, 항공 기체 개발을 위한 형상 설계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배터리와 모터, 경량 소재,
자율주행 등 자동차 분야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작년 CES에서 UAM 사업 첫 비전을 제시하는 콘셉트 모델 SA1을 공개했다. 총 8개 로터를 탑재한 SA1은 날개 15m, 전장 10.7m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현대차가 개발을 착수한 카고 우아스는 작은 화물을 나르는 드론 형태가 아니라 중대형 화물을 나르는 중대형 크기 무인 항공기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민수 항공 인증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인기로서 먼저 민수용 항공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UAM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작년 미국에서 설립한 UAM 독립법인 이름을 최근 슈퍼널로 확정했다. 슈퍼널은 수직 이착륙 항공기 eVTOL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슈퍼널은 내년 캘리포니아의 연구시설 개설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원 현대차 UAM 사업부장 겸 슈퍼널 최고 경영자 CEO 사장은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이동수단을 통해 사회가 움직이고 연결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며 현대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술, 제조 역량 등을 활용해 뛰어난 제품, 적절한 가격을 갖춰 대중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종연행도 강화한다. 현대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KT, 대한항공과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현대차는 UAM 개발부터 제조, 플랫폼 등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UAM 시험 비행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UAM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며 현대건설은 UAM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개발한다. KT는 UAM 통신 인프라와 데이터 플랫폼 개발, 대한항공은 UAM 운항 통제 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한다. 하나시스템은 2019년 7월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UAM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개인 비행기, PAV, 개발 업체 미국 오버에어에 300억 원을 투자, 핵심 엔지니어를 현지 파견해 버터플라이, 기체 개발에 참여하는 등 업계에서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버터플라이는 하나시스템의 센서 레이더 통신을 비롯한 항공전자 기술과 오버에어 특허 기술을 적용했다. 4개 틸트로터를 장착한 eVTOL이다. 고속 충전을 통한 연속 운항이 가능하고 시속 320km 속도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운임은 모범택시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목표다. 하나시스템은 향후 기체 개발과 함께 지상 인프라, 운항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UAM 운항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2029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수 있는 버티허브도 김포공항에 구축한다. 한국공항공사와 공항의 관제 항로, 운항 등을 설계하는 UAM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버티허브는 에어택시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롯데그룹이 UAM 사업에 진출을 선언했다. 지상부터 항공까지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다. 롯데지주와 롯데렌탈은 UAM 사업을 위해 미국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 모비우스 에너지, 인천광역시 등과 7자 업무 협력을 체결했다. UAM 실증 비행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스카이웍스 에어로노틱스가 비행체 개발, 모비우스 에너지가 배터리 모듈 개발을 맡는다. 비행체 운영은 민트에어가 담당한다. 인천시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 시험 비행과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롯데렌탈은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영을 중점 추진한다.